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 민주당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서 주말 사이에 수원지검 수사팀, 쌍방울 관련 수사팀의 명단을 공개했더라고요. 어떤 맥락입니까? 근데 이제 일단 그걸 가지고 무슨 좌표를 찍거나 했다는 표현은 저는 사실은 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자세히 지금 못 보신 우리 시청자도 계실 텐데 한번 보시면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네, 그래픽 한번 띄워주세요. 명단은 이름까지 발표한 거는 이제 밝힌 거는 부부장 검사까지죠. 네. 이제 지검장이 있고 담당 이제 가장 높은 검사가 있고 부장 검사, 부부장 검사, 평검사들은 뭐 아예 이름도 공개를 안 했죠. 네. 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저도 뭐 기자할 때 봅니다만은 어느 부처나 보도자료 낼 때도 담당 과장은 물론이고 사무관, 주무관도 이름을 밝힙니다. 네. 자기 핸드폰 번호도 밝힙니다. 문의할 것은 문의하고 그거는 뭐 기자들한테 밝힌 거는 국민들한테 내놓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행정의 투명성이랄지 어찌 보면 당당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명하게 절차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건데 이 검사들은 좀 이미 조직도 다 알려져 있고 이름도 평검사는 밝히지 않고 부부장 검사까지 이름 나온 겁니다. 네. 연락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이메일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과도하게 여당 측도 무슨 뭐 좌표 찍기 이런 거는 좀 과도한 공세 같고요. 저는 검찰 조직도 그렇습니다. 검찰도 아니 대국민 서비스 조직 아닙니까? 무조건 뭐 기소권, 수사권 가지고 국민들 위해 군림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당당한 수사라고 하면은 본인 이름 나왔다고 평검사도 아닙니다. 간부급 검사들입니다. 수십 년씩 검사 생활한 사람들 당당하면은 저런 거 가지고 뭐 발끈하는 이유는 저는 타당하지 않고 그런 걸 보면 볼수록 본인들의 수사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나? 아니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쌍방울 수사를 어떤 걸로 해왔습니까? 이른바 그겁니다. 대선 때부터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때 변호사비를 20억 원을 쌍방울이 대납했다. 네. 근데 정말로 그거는 허무맹랑하거든요. 이 대표도 본인의 억울함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마는 정말로 김성태 회장이 동남아에서 압송된 뒤로 그 혐의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검찰발 기사가 나왔다면은 저는 정상적인 검찰 수장이고 검찰 조직이라면 사과부터 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 알았다고 하든지 그거 하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이번에 무슨 뭐 스마트팜이다, 방북비용이다. 지금까지 말만 있지 뭘 증거를 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한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쌍방울이 사회이사를 또 선임을 했는데 이른바 H법인, 네. 이름 다 알려졌습니다만 H법인의 변호사를 사회이사로 또 선임했다는 지난 3월부터요. 네. 근데 그 H법원이 뭐냐면요. 법인이 뭐냐면 그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지금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네. 그게 상식적입니까? 그 기사도 보니까 여러 법조계 인사들 취재를 해가지고 도저히 이건 모럴 해저드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래서 쌍방울과 검찰, 특히 이렇게 사회이사까지 아니 지금 이화영 전 지사와 쌍방울은 완전히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같은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이화영 전 지사 변호를 하고 있고 거기에 또 변호사는 사회이사를 하고 있고 쌍방울에 저는 상식적이 아니라 너무 많은 벌어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가 쌍방울 관련 기업의 사회이사로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지난 3월부터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언론 보도로 나온 거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도 정말 이런 내용을 몰랐다 네. 하는 거 보면은 좀 석연치 않은 일들이 좀 많이 그래서 있어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검찰과 그 변호인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이렇게 연결이 돼서 회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해보고 일단 명단 공개한 거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팀에 대한 이 수사 검사 등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서 좌표 찍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관련된 명단들이 공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야당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저 같은 그래픽을 만들거나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저렇게 공개하게 된다면 결국 특정한 지지층들이 나서서 검찰 수사하고 있는 해당 검사 한 명 한 명에 대한 압박이 가할 수 있는 수사 방해라고 볼 여지들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공교로운 건 민주당에서 이렇게 무리하다는 비판을 받는 행동이 나서게 되는 건 항상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일들이 있을 때 나타나거든요. 김성태 전 회장 관련된 이 수사 관련돼서도 한동안 민주당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네.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이재명 대표를 끌어당기는 듯이 변화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수원지검에 찾아가서 압박하는가 하면 이제는 이화영 전 부지사로 안 되겠다는 심산이 들었던 것인지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솜방망이처럼 가고 있다고 오히려 여기를 압박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수사는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핵심적인 중간 단계의 피의자로 있는 사람이 어떤 진술과 증언을 하는지에 따라서 수사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하나씩 차분히 단계를 거쳐가면서 김성태 전 회장이 그동안 저질렀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아마 일벌백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오히려 쌍방울과의 인연이라고는 이 내복 하나 사입은 것이 전부다라고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전화 통화를 했던 사실도 드러나고 네. 또 중간에 연결고리로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부터 시작되는 많은 인연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뭐가 문제냐? 관련된 대북 송금의 진실 의혹 등 명명백백하게 성역 없이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봐주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혐의들이 정황이라고 할까요? 어떤 의심할 만한 여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그 쌍방울 그룹의 이제 그 계열사 중에 뭐 저는 전혀 모르는 회사입니다만 N으로 시작하는 나노스인가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른바 북한과의 그 광물, 뭐 히토리움과의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하면서 그 내부 자료 뭐 자기 주주들한테 밝힌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면은 계약 이행금으로 뭐 500만 달러를 송금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스마트팜 500만 달러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당시에 나노스는 주가가 많이 폭등했죠. 네. 그러면서 또 주저앉았기 때문에 우리 선량한 그 개미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봤을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이미 뭐 김성태 전 회장이야 주가 조작과 관련된 혐의로 실형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검찰이 거기에 대한 수사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수사도 뭐 혐의가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기소 자체를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워낙에 혐의가 무겁지 않습니까? 예. 검찰은 뭐 제가 볼 때는 주가 조작만 연루되면은 뭐 여러 가지 수사 안 하는 것 같아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예. 기억하실 텐데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지요. 그리고 그들 주장대로 정말로 직원들 동원해가지고 뭐 수만 달러, 뭐 만 달러 이렇게 책갈피에까지 꽂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북한에 줬으면 이건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럼 무겁게 할 수 있는 정말 10년형까지 살 수 있는 게 있습니다만 외국한 거래법 그 1년 미만입니다. 이런 정황들이 있으면 법 앞에 평등하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수사하고 똑같이 기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검찰이 무서운 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어요. 수사할 권리도 압수수색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기소를 안 할 권리가 상당히 무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가지고 봐주고 안 봐주고에 따라서 우리의 사법체계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폴리바겐이 상당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없도록 밝혀달라는 게 우리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도 당당하면 밝히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플리바게닝을 넘어선 어떤 이런 걸 봐줌으로 해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게 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검찰에서 입장문을 낸 걸 보면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기업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수원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으면 결과를 내놔야 되고요. 이제 저희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에서 명단이나 여러 가지 공개한 성명서에 보면은 좀 석연치 않은 게 쌍방울 관련된 마치 쌍방울이 무슨 이재명 대표와 그렇게 관련 있는 것처럼 많은 공세를 저희 검찰이나 정부 여당도 했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대표적으로 있는 검사들이 이모 검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 검사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명단을 다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들이 그래서 보니까 제가 보면은 쌍방울은 이재명 대표 쪽에 가까운 뭐 변호사 한 분 계셨다고 그랬는데 그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들은 대충 세봐도 한 5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쌍방울이라는 어찌 보면 정상적이지 않는 그룹이나 기업이 그 힘 있는 특히 특수부 출신 검사들을 대거 사회이사 같은 걸로 영입을 합니다. 그 기업이 왜 그러겠습니까? 자신들의 주가 조작이랄지 횡령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숨기기 위해서 영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검찰 수사도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압송돼 오자마자 무슨 뭐 이재명 대표를 걸고 들어갔는데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은 무엇이 제일 급하겠습니까?
검찰이 만약에 그런 효율을 한다든지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본인의 재산을 지키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형량을 줄이고 그런 부분들도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향해서 수사하는 거에 10분의 1만이라도 제대로 수사해달라는 게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만약 쌍방울과 관련된 의혹들이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제기되는 의혹들이 다 거짓말이라면 오히려 더 떳떳하게 관련된 수사하라고 압박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니까 네. 플리바게닝 운운하면서 오히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수사라고 했다고 그 타겟을 검찰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가장 다급할 때 내놓는 마지막 이 수단이 물타기 수법이라고 네. 생각되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대장동 의혹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큰 어려움 곤혹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가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참 해도 말이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 순간까지 물린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나왔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예. 지금 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이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관련된 내용들의 수사를 하나씩 해나가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일이 있다면 추가 기소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확히 중요한 팩트는 일단 쌍방울을 통해서 북한에 돈이 건너갔던 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일 것이고요. 네. 쌍방울이라고 하는 일반 기업이 어떻게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을까? 그 중간에 이화영 부지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네. 이미 관련된 사진,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입증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나타나게 된 것은 이화영 부지사가 개인적으로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자처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 지사였던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이 북한으로의 만남을 이어주기 위한 대북 송금 과정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건 매우 당연스러운 일일 텐데요. 네. 이런 일들에 대한 입장들이 하나둘씩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수사도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거고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수사도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검찰을 몰아세우고 있는 네. 민주당이 현재로서는 오히려 네.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이 정치 권력을 총동원하는 게 정치가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이라고 했고 또 도지사 방북을 위해 깡패를 시켜서 북한에 뒷돈을 갖다 바치는 건 개인의 비리다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법무장관으로서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얘기합니다. 네. 공정과 상식도 얘기하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모든 독설을 쏟아붓고 있는데 본인의 말에 무게가 실리려면은 제가 가장 신조로 삼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걸 적어도 법무장관이 실천을 하고 실천하는 행위라도 그 신용이라도 하면 저 말에 10분의 1이라도 믿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은 지난해 7월에 뭔 얘기했습니까? 국회 나와가지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야당원이 물어보니까 곧 결론 낸다고 했습니다.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본인 이른바 자기들 편에 대해서는 수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해도 별로 국민들에게 울림이 없다. 그리고 법무행정을 하는 법무장관이 국회만 오거나 아니면 또 토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주말에도 가리지 않고 입장문까지 내고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차라리 정치를 하세요. 저렇게 하지 마시고 법무장관이라는 일국의 국무위원 하지 마시고 나와서 정치하십시오. 저게 법무장관의 태도입니까? 전 그래서 저분의 말에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얘기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뭐합니까? 검찰총장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네. 또 특히 이제 우리 김최고가 한 말씀 한 것 중에 이제 대장동 몸통 얘기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예전 우리 국민들이 워낙에 각인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 TV 토론회 대선 때 보셨을 겁니다. 그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에 대해서 내가 대장동의 주범이라고 하고 나는 당신이 의심스러우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나중에 특검 해가지고 밝힙시다. 밝혀서 당선되도록 책임집시다. 어떻게 한 건지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합니다. 3번, 4번을 물어보는데도 윤 후보가 답변을 안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이라도 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습니다. 예.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이나 정부 여당 이렇게 떳떳하다면 정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다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받으세요. 이재명 대표는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관련된 특검 다 받겠다. 윤 대통령에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빼달라면 빼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당당한 거 아닙니까? 그럼 받으십시오. 알겠습니다. 뭐 검찰 수사는 한창 진행되고 있죠. 오늘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짧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에 관해서 한마디 드리겠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잘 아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지난 보궐선거 때도 본인처럼 깨끗한 사람에게는 불체포 특권 같은 이런 특권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국회 제1야당이 갖고 있는 의석의 힘을 활용해서 방탄으로 막아세웠고 결국 구속영장, 청구된 영장은 영장실질심사의 기회조차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뒤에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하는 단서를 다는가 하면 최근에는 여기에 대한 이 투표 과정에서 기명 투표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꺼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 말에 관한 신뢰가 거듭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혹의 한 점으로부터 깨끗하게 자신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을 몰아세울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얘기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동관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이 됐습니다. 일단 뭐 당에서는 인사청문회는 열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직까지는 많은 것 같아요. 뭐 보이콧 얘기가 일부에서 이게 뭐 대답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그거는 전혀 다릅니다. 청문회는 일단 하는 걸로. 일단은 저는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1년 내내 인사청문회 해도 부족하다. 부족할 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관 지명자 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안 한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청문회 지금 나온 것만 해도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뭐 지금 또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언론 장악이랄지 방송 장악 그 의혹은 의혹이 아니죠. 재판 과정에 드러났어요. 당시 이명박 정부, MB 정부의 홍보 수석실이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이른바 진보 언론, 진보 방송이라고 할까요? 특정 방송사들에 대한 간부들의 성향 조사를 하고 그분들을 쏟아낼 거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경질시키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게 재판 과정에 드러났고 네. 그 수사를 한 사람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그 뭐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됩니까? 본인이 수사해서 다 알 거예요. 이동관 특보가 지금 후보자가 방송을 얼마나 본인 입맛에 맞게 장악하려고 했고 그렇게 공작을 해왔는지 압니다. 근데도 왜 이렇게 밀어붙입니까? 아니 오직하면은 아까 뭐 공정한 무슨 뭐 공정방송? 아유, 저 여당 지도부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공정방송이라면 언론 현업단체 전 언론 현업단체가 반대하겠습니까? 기자들의 절대 다수가 이동감만은 안 된다고 저렇게 성명을 내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시고 그리고 학폭 의혹은 자꾸 피해자 이제 합의 얘기하시는데 제가 뭐 보도를 보고 들은 얘기를 한 4명 정도 피해자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중에 한 분 정도가 합의했다는 얘기에서 3명의 입장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머리를 300회 책상에 찧었다는 진술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 대한민국의 어떤 학폭 가해자 아버지가 학원 재단에 이사장에게 전화해가지고 시험 기간이니까 그 이후에 전학 가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가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대부분 아버지 못해요. 그게 특혜 아닙니까? 그게 갑질 아닙니까? 권력 쓴 거죠. 거기다가 지금 부인의 취업 청탁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YTN 특종 보도해가지고. 그중에 뭐가 해명됐습니까? 막말은 제가 시간 없으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부적절한 막말. 이분이 이런 거 맡을지 모르고 계속 유튜브 찍고 다니고 방송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하게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자기가 수사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 자기를 그렇게 험담한 사람 시킬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럼 다음 질문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학폭 의혹 그리고 뭐 네. 그 부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민주당이 보이콧을 할 거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보이콧이 아니다. 청문회를 빨리 거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게 있으면 야당으로서 국회에 있는 청문회장에서 충분하게 의혹을 제기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답정너식으로 이동관 수석, 이동관 지명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들을 천명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학폭에 관한 여러 의혹들을 제기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피해자로 불리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청년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기가 다소 난망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의혹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갖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관계되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동관 수석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민주당의 입장, 이게 지금 청문회 보이콧 이야기까지 흘러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이동관 지명자 얘기가 나오면 항상 언론 장악, 네. 방송 장악이라는 얘기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몸담고 민주당이 이끌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평가 조작 의혹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일 텐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했던 내용 속에서의 방송 장악, 언론 장악 그리고 본인들이 지난 5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쏙 빼놓고 지금 이동관 지명자가 오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잘못될 거라고 얘기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비판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워낙이나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바뀐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일들에 대한 좀 미래 건설적인 이야기들도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전문성에 대한 평가들이 쭉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학폭 얘기가 사실 피해자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다루기 어렵기는 한데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사장에게 전화해서 시험을 보고 좀 전학 가게 해달라라고 한 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좀 부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향신문의 인터뷰를 통해서 김승유 이사장이 아마 통화 인터뷰를 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YTN에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니까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던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 자녀에 대한 전학 전에 시험을 좀 보게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들을 했다라고 언론 인터뷰 통해서 봤는데요. 일단은 관련된 뭔가 의혹의 당사자가 있으면 부모가 여기 학교에 특히 이사장에게 전화를 하거나 하는 과정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뭔가 말씀 주시는 외압이나 권력이 행사됐거나 하는 측면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친분상에서 전화를 했다는 것인데 이런 모든 이야기들까지도 결과적으로 청문회를 통해서 청문회를 열게 되면 여기에 김승유 이사장이 나와서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관련된 상황의 저간들의 상황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증인 채택을 여당에서 해줄까요? 그 청문회 하라고 우리한테 요구하는데 증인 채택 안 하면 되겠습니까? 당당하면 증인 채택도 다 해야 되고 저는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고 아니면 이동관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맞죠. 그러지 않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이미 나온 것만 가지고 청문회를 1년 12달 열 만큼 충분하게 의혹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청문회를 할 것이고 이분이 학폭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학폭 말씀드리니까면은 그 사이에도 거짓말이 너무 많았어요. 선도위 결정으로 전학이 결정됐다. 선도위 열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리고 피해자를 자꾸 이제 여당은 얘기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명 중에 1명의 피해자 입장이 나왔는데 저는 이게 청문회가 계속되고 이런 거짓말 많이 하면은 지금까지 그 피해에 대한 트라우마랄지 아픔 때문에 가려져 계셨던 아니면 참고 계셨던 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뒷감당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 분은 여전히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앵커는 그 아이들 다니는 학교의 이사장 누군지 압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저는 물으시는 담임 거죠,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나 뭐 중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 이름도 몰랐어요. 근데 거기 교장 선생님도 모르는데 학원 이사장하고 통화할 수 있는 그분이 MB 때 실세했으니까 가능했죠. 홍보수석도 하고 계속 실세기 때문에 학원 이사장 딱 전화해가지고 전학은 뭐 시험 위에 밀어주세요.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지금 100번 사죄를 하고 우리 국민들 마음에 상처 드린 거, 특히 학폭에 피해보던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당당합니까? 당당해서 전화했다는 게 그럴 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이 수많은 의혹들, 이제 심지어는 배우자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다 통과시키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좀 전에 통일부 장관 얼마 전에 인사청문회 때 그 논란이 나고 자료를 하나도 안 냈어요, 거의. 그랬는데 이분 어떻게 되신지 우리 국민들이 워낙에 현안이 많고 민생고에 경제고에 시달리시니까 관심을 못 두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지명됐습니다. 저는 이동관 후보자, 우리 야당이 그리고 언론에서 우리 국민들이 기자들이 현업단체들이 그리 안 된다고 해도 전 대통령 강행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청문회가 있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그래서 전 지명 철회가 맞고 지금이라도 잦은 사퇴가 맞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지명 발표가 된 날 이제 대통령실에서 소감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좀 눈에 띄었던 게 우리나라에도 BBC나 NHK 같은 게 좀 생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공영방송에 관한 정상화 이슈는 워낙이나 오랫동안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도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수신료 문제를 넘어서서 공영방송이 좀 의미 있는 방송으로서 진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글로벌 미디어 환경들이 변화하는 데 맞춰서 공영방송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사실은 지난 정권에서 진지하게 나왔어야 됩니다. 예. 하지만 지난 기간 동안 이런 공영방송의 정상화 그리고 더 나은 미디어 환경으로서의 변화에 관한 언급들은 전혀 나오지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방송이 권력에 장악되듯이 공정성을 잃고 퇴색해 간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이 미디어 환경에 대한 문제가 더 높게 떠올랐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시청률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이제 예. 도마 위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관 지명자가 만약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게 된다면 과거의 잘못들을 답습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끌고 갈 수 있는 미래 비전들을 설계해야 된다라는 방식의 이야기들을 꺼냈다고 생각하고요. 네. 앞서 제가 한상영 방송통신위원장 이렇게 잠깐 꺼냈는데 네. 그렇게 무리한 방식으로 위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난 기간 동안 숱하게 국민들께 알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 이동관 지명자가 방통위원장이 오게 되면 법적인 문제들 속에서 공정한 미디어 환경들을 가져가기 위한 그 정당성,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할 거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끝끝내 이동관 지명자에 대해서 강력한 비토를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서서 정치 공세를 이어가게 되는 건 지난 정권 내내 있었던 이 방송 환경에 대한 편파적인 문제, 이런 본인들 스스로의 문제가 드러날까 봐 오히려 더 과도한 방식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 대통령의 생각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라고 저희가 뭐 리포트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건 대통령의 스타일이 좀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어떤 신임입니까? 제가 뭐 대통령이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고요. 다만 지금 이 정도 과정에 이르기까지 지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명을 통해서 쭉 가져가겠다고 하는 건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한 인사 검증을 거쳤을 텐데 그 인사 검증 과정에서 나왔던 조국 전 장관 후보자 시절에 있었던 여러 위법적인 상황이나 그리고 국민적 상황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인사권자로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국민의힘 얘기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건 더 이상 얘기 안 합니까? 예. 시간 이제 한 4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할 시간이 있겠죠. 뭐 청문회까지 한 보름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때도 다시 한번 해보죠. 그리고 홍준표 시장 얘기를 해볼 텐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범 취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나는 쳐냈지만 이준석, 유승민은 안 해야 된다.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저는 이번에 물론 홍준표 대구시장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건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이제 그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깔끔하게 이제 사안이 불거졌을 때 수해 골프 논란이 벌어졌지 네. 않습니까? 깔끔하게 사과를 했다면 아니 매뉴얼이나 절차상에 보면은 저는 홍 시장이 밝힌 것들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대구에서 당시 비도 안 왔고 여러 가지 본인의 대구시장으로서 관할 범위 내에서 역할은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홍 시장에 바라보는 건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도덕적인 어떤 잣대랄지 네. 기대하는 게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자들을 상대로 한 말씀이랄지 이런 것들이 과하다고 보니까 윤리 징계가 내려졌는데 저는 왜 이게 윤리위가 6개월도 아니고 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네. 아니면 경고도 아니고 왜 10개월을 했느냐. 그건 뭐 여러분들이 다 예상한 것처럼 내년 5월까지 네. 총선 때까지 이제 홍 시장을 홍준표라는 유력한 정치인을 묶어놓은 거예요. 이제 본인도 일단은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범 취급하지 말라는 거는 분노가 이런 거죠. 네. 이게 스스로 이제 현실이 현타라고 합니까? 네. 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렇게 하다가는 나의 영향력이 커지고 근본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홍준표 시장이 대선이 끝나고 대구로 내려갔을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경기지사로 가려다가 이른바 김은혜라는 자객공천을 맞고 경선에서 집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이제 서로 다 경기도 대구로 가려고 했죠. 경기도는 유승민 의원은 이제 무산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생각에는 그런 걸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본인 머릿속에는. 네. 다음 대선을 가기 위해서는 역시 국민의힘의 심장과 같은 TK에서 네. 내 영향력을 만들 수밖에 없다. 네. 그러지 않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정말 우리 보수 대통령 2명을 구속시킨 검찰총장이 날라와서 후보가 돼버린 거예요. 네. 본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랬는데 이번 건을 가지고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딱 10개월을 중징계를 떼버립니다. 이 얘기는 총선에 어떠한 영향도 행사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본인은 말을 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홍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공공한 처지에 처했는데 그래도 정치인 홍준표로서는 뭐 썼다가 지웠다를 반복할지는 몰라도 계속적으로 어떤 예.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국민의힘은 상당한 내용을 겪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겪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들리기도 아니 하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당이 민생 챙기려면은 알겠습니다. 제발 단일 대우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홍준표 시장의 당원권 정지 10개월 가지고 야당에서는 대부분 다 총선과 연관을 짓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아니라고 하고요. 네, 어떻습니까? 저는 야당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여당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민주당 내에서 말에 관한 설화 아니면 정말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위반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이 죄 기능을 하는 자정작용을 가졌는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네. 원래 자당에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도덕적 기준을 높게 갖추고 징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후폭풍이 늘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도 감내하면서 국민적 눈높이를 한껏 높이기 위한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홍준표 시장도 이 수해 골프라고 하는 윤리 강령의 명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글 SNS 글을 저도 찾아보려고 이제 주말 사이에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찾아봤더니 없어요. 지우신 것 같아요. 근데 앞서 과하지옥도 올렸다가 과하지옥도 지운 네. 거잖아요. 예. 왜 그러시는 걸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굳이 홍준표 시장의 생각을 유추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본인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얘기에 따른 또 다른 후폭풍이 돌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보수 지지층에서 또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모두를 다 안고 가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얼마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 문제가 불거졌을 때 김재원 최고위원을 제일 먼저 덜어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홍준표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과거 했던 앞과 지금의 현재 행동들과 이 모든 것들의 이 일관성이 좀 결여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SNS가 갖고 있는 위력이라는 게 그토록 참 어렵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